2강 인간이 우주에 존재하는 이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가문 단위 먼저 봅시다. 자, 우리가 생존하기 위한 조건에는 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질문을 던졌고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그 산소 또는 물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들이 지금 섭취하는 영양분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인간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런데 이러한 조건 외에도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 충족돼야 하는 조건들이 또 있답니다. 자, 그것을 이 보편 상수라는 말을 써놨네요. 자, 우주 어디에서나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 상수를 의미하는데, 자, 대표적인 보편 상수로서 바로 여기 있는 중력 상수와 이제 광속 이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자, 만약 이 상수의 값, 보편 상수의 값이 현재의 값과 다르다면 어떠한 현상이 발생했을까? 뒷부분에서는 당연히 광속이 지금과 달라졌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 두 가지를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중력 상수는 두 물체가 서로 당기는 힘의 값을 나타내는 상수예요. 아까 우리 만유인력에 의해서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처럼 서로 당기는 힘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별의 생성과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습니다. 자, 별은 우주에 떠돌아다니는 가스가 지금 중력에 의해 서로를 끌어당겨 수축하면서 생겨나는데 이 가스들이 별의 중앙으로 수축하려는 힘과 또 반대로 밖으로 밀어내려는 힘, 이 두 가지가 같이 여기서 나오겠죠? 안으로 이렇게 이렇게 응축시키는 힘이 있을 테고요. 반대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힘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이때 이 두 가지가 이 힘이 이 가스의 압력에 해당하는 이 힘이 균형을 이루어서 자, 우리가 지금 이게 균형을 이루어서 자, 별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랍니다. 지구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럼? 자, 그래서 만약 중력 상수가 자, 현재의 값보다 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때는 계속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앞으로 안 중앙으로 더 끌어당기는 힘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수축이 더 일어나겠죠, 계속. 자, 그러면 계속 별은 짧은 시간에 연소되고 말 거예요. 그냥 하나로 계속 꽝꽝 해서 터져가지고 사라져 버린단 말이야. 자, 반대로 중력 상수가 현재의 값보다 작대요. 자, 이러면 가스의 수축이 일어나지 않아서 별이 생성될 수 없이 어떻게 다 이렇게 뿔뿔이 그냥 흩어져 있는 상태로 둥둥 떠다니는 상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중력 상수가 현재의 값보다 크든 작든 인간과 같은 생명체가 탄생할 수 없게 되는 상태가 오게 될 겁니다. 자, 이 중력 상수가 되게 중요한 거였네요. 자, 한 가지 더 갑니다. 자, 바로 빛의 속도, 이 광속의 경우에도 현재의 값과 조금만 달라지면 인간이 생존하기가 힘들어진대요. 자, 초기 우주에서는 여러분이나 우리 인류가 태어나기 이전에 그 천지가 창조된다는 이런 이 상태가 되겠죠. 이 초기 우주에서는 물질의 생성 소멸이 반복되었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물질의 생성은 에너지가 질량으로 변환되는 것이며 자, 이루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E는 mc 제곱 많이 들어봤죠? 자, 그래서 이 에너지는 질량에다가 광속을 제곱해서 곱해주면 자, 이게 바로 에너지가 되겠네요. 자, 따라서 광속에 따라 에너지와 물질의 변환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속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에너지의 값이 달라지겠네요, 당연히. 자, 그래서 밑에 가면 동일한 질량을 만들더라도 광속이 작을 때보다 광속이 클 때 더 큰 에너지가 필요하게 될 거예요. 이건 이해되시나요? 자, 이걸 이렇게 정리했어요. 자, 질량인 m은 자, 여기는 이 질량인 이 m은 결국 뭐가 되는 거야? 광속의 제곱분의 에너지가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 같은 경우 뭐를 크게 하면 자, 질량은 동일하다고 본다면 이때 광속이 작아져 버렸어요. 자, 그렇게 될 때보다 광속이 더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밑에 분모가 더 커지니까 결국 분자도 같이 커져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더 크게 되는 거죠. 여기도 이해됐죠? 자, 밑으로 갑니다. 따라서 광속이 현재의 값과 그 다음에 다르다면 지금 우주의 모습은 많이 달라졌을 것이며 인간이 생존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자, 또 하나 자, 원자를 예를 들었습니다. 자, 광속이 현재의 값보다 크다면 지금보다 빛의 속도가 더 빨랐다면 자, 이때 양성자와 중성자의 결합이 불안정해져서 자, 원자에게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또 반대로 광속이 현재보다 값보다 더 작다면 이 속도가 더 느려졌다면 이로 인해 원자의 구조나 반응에 또 큰 변화가 또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자, 밑에 두 번째 바로 여기서 이제 우주 상수에 대한 여기서 두 가지 살펴봤고, 자, 이거 위에 자, 우주 상수에 대한 이야기네요. 자, 우주 상수는 아인슈타인이 도입한 것으로 우주 내의 물체들이 서로 자, 밀치는 힘의 크기. 아까 얘기했던 청력과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서로 밀어내는 힘이 되는 거니까. 자, 즉 서로 잡아당기는 힘을 상쇄시키는 그 힘을 없애주는 무마시켜 버리는 힘, 이 크기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주 상수는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이것은 바로 이 인력 끌어당기는 힘에 반대로 작용을 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우주 상수는 우주 진공의 에너지 밀도에 관련된 값으로 공간 그 자체 에너지를 대변하는 값이라고 할 수 있는데 0에 가까운 매우 작은 값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한 아주 작은 값이래요. 이 값이 현재보다 더 커졌다면, 자, 이게 커졌다면, 바로 이 우주 상수의 값이 더 커졌다면, 초기 우주에서 물질들이 응집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요? 이게 커졌다는 것은 밀어내는 힘이었잖아요. 물질과 물질을 서로 당기지 않고 밀어내는 힘이니까 얘들이 결국 하나 이렇게 물질이 형성되지 않고 계속 퍼져 나갔을 테니까 물질이 형성되지 못했겠죠. 자, 그래서 인간이 살 수 있는 별이 생성되지 못했을 것이고, 반대로 이 값이 음수가 됐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야? 결국 이거 밀어내는 힘보다 당기는 힘이 더 커졌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자, 그렇게 되면 물질이 너무 응집을 하니까 이때 우주는 작게 쪼그라들어서 마찬가지로 별이 존재할 수 없었을 겁니다. 자, 즉 여러 보편상수와 이 우주상수 이 두 가지 값이 불가사의할 만큼 매우 좁은 범위 안에 모두 있는 상태이므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나무단에 갑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우주는 인간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수많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고 이 때문에 우리는 존재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한 우주가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에 두 가지가 있네요. 하나는 이 전능한 어떤 설계자에 의해 하나의 우주가 설계됐다는 지적 설계론입니다. 어떤 전지전능한 신과 같은 존재가 바로 이 우주를 설계했다 이렇게 보는 게 지적 설계론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적 설계론은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수많은 환경들이 동시에 충족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환경은 전능한 설계자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봐요. 즉 우리가 사는 우주가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은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바로 필연적인 것이다. 누구에 의한? 이 전지전능한 설계자에 의한 필연적인 결과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계속 이때 지적 설계론을 주장하는 이들은 인간을 위해서 우주가 설계되었다는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 여기에서 최선의 설명으로서의 추론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최선의 설명이라고 표현했네요. 자, 이 추론은 주어진 증거를 가장 잘 설명하는 가설이 참이거나 참일 확률이 가장 높은 가설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논제.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증거를 봤을 때 지금 이게 가장 올바른 참된 정답이 될 것 같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확률이 희박한 일이 우연히 일어났다는 가설보다는 우주의 설계자가 존재한다는 가설이 우주가 존재하는 이유를 더 잘 설명이 되니까 자, 바로 여기서 최선의 설명으로서의 추론 이렇게 따르는 거죠. 이게 없다면 그럼 없다는 거꾸로 이게 지금 있다는 걸 증명할 수도 없지만 없다는 걸 증명하는 게 더 힘들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가능성 이런 어떤 설계자에 의해 보여지지 않는 어떤 절대자에 의해서 이게 됐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와 달리 다중 우주론은 지구가 속한 우주 외에 수많은 다른 우주가 존재한다고 보고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은하계가 지금 여러 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우리는 아주 작은 하나의 어떤 태양계 안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태양계가 여러 개가 있다고 본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것처럼 자, 우주에는 다양한 다른 우주가 지금 존재하게 되고, 자, 그래서 다중 우주론은 지적 설계론이 지나치게 인간 중심적인 이론이라고 비판하면서 인간은 필연적으로 만들어진 유일한 생명체가 아니고, 자, 필연성이 아니라 인간과 유사한 생명체가 살고 있는 또 다른 우주가 존재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 인간은 아니에요. 하지만 어떠한 생명체가 분명히 어디 다른 우주 어딘가에 살고 있는 거.
이거는 뭘 설명하기도 편해요? 우리 외계인을 설명하기도 되게 편하겠네요, 그럼. 자, 그래서 이 다중 우주론을 자, 여기서 자, 밑에 조금 더 내려가서 자, 즉 하나의 우주 안에서 인간과 같은 생명체가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모두 충족될 확률은 매우 희박하므로 이를 우연으로 지금 보기 힘들지만 각기 다른 환경을 가진 수없이 많은 우주를 상정하면 수많은 우주 중에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한 환경의 우주가 충분히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필연성은 아니지만 이것들이 어떻게 뭐 여러 가지가 있다면 그 중에 우연하게 이렇게 뭐가 이런 모든 것들을 갖춘 우리 인간처럼 어떤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이러한 우주가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다중 우주론을 주장하는 이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인간이 생존할 수 있도록 필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우주 중에 바로 그 조건, 자, 이것들 우연히 지금 충족한 곳이라고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우연성을 강조를 하네요. 자, 두 이론 모두 과학적으로 증명하기는 힘들어요. 우리가 지금 어떤 이 설계자를 우리가 직접 볼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지금 우주 전체를 따져갖고 생명체를 여러분들이 찾아서 볼 수도 없는 거고, 눈으로 볼 수도 없는 거고. 자, 이런 이유에서, 자, 그래서 하지만 인간이 매우 낮은 확률의 조건을 충족한 우주에 살아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해 탐색하는 일은 자, 생명의 기원과 우주의 탄생에 대해 연구하면서 인간의 존재 의미와 가치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 마칩니다.